충청남도 아산의 한 작은 병원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이주 노동자 줄리우스와 그가 도움을 받은 한국 의사의 이야기인데요. 가족을 위해 한국에 온 줄리우스가 고향으로부터 날아온 갑작스러운 비보를 듣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뜻밖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몇 년 만에 만난 귀한 인연, 그리고 그 은혜를 되갚기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은 줄리우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줄리우스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이제 3년이 조금 넘었어요.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줄리우스는 한국에 오기 전 필리핀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고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 중에서도 줄리우스의 집안은 특히나 어려웠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는 간단한 일을 하시긴 했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심해지더니 제대로 걸어다니는 것조차 힘겨워하셨죠.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가족의 생계는 더욱 어려워졌고 줄리우스는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유망해 보였던 곳이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교적 좋은 임금을 제공했고 그렇게 번 돈을 고향으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가족이 나아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먼 타국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몇 년간 줄리우스는 하루하루를 땀 흘려 일하며 보냈습니다. 고된 일에 몸은 고달팠지만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그 모든 힘든 시간을 버텼죠. 그러던 어느 날 필리핀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다는 것이었죠. 이미 몇 년 전부터 알아오던 병이었지만 점점 심각해지는 증세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줄리우스는 한국의 한 병원에서 만난 의사와의 인연이 떠올랐습니다. 몇 달 전 그는 몸살과 두통이 심해져 이 병원을 찾았었고 그때 처음으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났죠. 의사 선생님은 그를 친절히 맞이했고 그 후로 줄리우스는 작은 증상이 있을 때마다 그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늘 따뜻하게 대해주던 선생님 덕분에 줄리우스는 그 병원에서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줄리우스에게 의사 선생님은 마치 한국에서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죠.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항상 진심, 어린 미소와 배려로 대해주는 모습에 줄리우스는 점점 선생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도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특별히 아껴주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줄리우스는 필리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살 돈조차 없는 상황에서 줄리우스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에 잠식되었고 그 순간 다시 의사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은 줄리우스는 조심스럽게 선생님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곧이어 그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줄리우스, 내 이야기를 해줄게요. 나도 사실 어렸을 때 힘든 가정 형편 속에서 자랐어요. 저도 의사가 되기 전까지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늘 마음 졸이며 살았습니다. 나도 내가 받은 도움 덕분에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당신의 사연이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100만 원의 돈이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듯 손을 벌리고 있는 줄리우스를 향해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당장 고향에 가세요.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오세요. 돈은 걱정 말고 마음 편히 다녀와요. 저도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기에 줄리우스에게도 이 손길이 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순간 줄리우스의 마음속에서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줄리우스는 의사 선생님께서 건네준 100만 원을 손에 꼭 쥐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까지도 그는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았죠. 타국에서 2주 노동자로 지내면서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돈을 건네주시며 걱정 말고 다녀와요라고 한 그 따뜻한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가족들은 그를 맞이하면서도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묵묵히 일해온 줄리우스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할까 걱정하던 가족들은 그가 먼 한국에서 돌아와 마지막 인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줄리우스는 가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올 수 있었는지 한국에서 만난 그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우스는 병원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전하며 그가 얼마나 친절했고 자신을 위로해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을 때 마치 가족처럼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들은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타국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2주 노동자에게 큰 돈을 흔쾌히 내어준다는 게 쉽사리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가족들에게 그날 병원에서의 장면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그 의사 선생님은 말이죠. 꼭 천사 같았어요.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가 괜찮은지 걱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곤 했는데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어머니는 줄리우스를 꼭 끌어안으며 하늘이 널 도우려고 그런 분을 보내주신 거야 라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줄리우스는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선생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국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다양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랜 시간 곁을 지키지 못했던 아쉬움,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게 해준 한국에서의 은인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든 이 고마운 마음을 갚겠다는 다짐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장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줄리우스는 가슴속 깊이 다짐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1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단순히 돌려드리는 것 이상으로 선생님께 진 빚을 갚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줄리우스는 곧바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의 일정 부분은 필리핀의 가족들에게 보내야 했기에 남는 돈으로 선생님께 갚을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한 푼 두 푼 모으다 보니 조금씩 돈이 쌓여가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줄리우스가 일하는 건설 현장은 고된 노동이었고 매일 강도 높은 일을 마치고 나면 몸은 녹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한두 달 동안은 생활비와 저축금 사이에서 고민도 많았습니다. 가끔 일 끝나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맥주 한 잔이라도 하고 싶은 날이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한 달에 한 번 맥주 한 잔을 허락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점점 익숙해졌지만 외식을 줄이고 가능한 한식비도 아끼려고 했습니다. 이건 다 선생님께 갚기 위한 과정이야 라며 자신에게 말을 걸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은 돈은 서서히 10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돌아와도 줄리우스는 그날 얼마를 저축했는지 꼼꼼히 확인하며 목표에 가까워지는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선생님께 돈을 돌려드릴 때가 되면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매일 밤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줄리우스는 자신이 모아온 100만 원을 손에 쥐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준 이 돈이 단순한 금전이 아닌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그 마음을 갚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대에서 선생님을 찾자 선생님은 곧 반가운 얼굴로 줄리우스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줄리우스의 마음에 이방인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감동이 스며들었습니다. 줄리우스는 선생님 앞에 서자 그간 고마웠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고 가족과도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은혜를 갚고자 8개월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선생님께 갚고 싶습니다. 말을 마친 줄리우스는 떨리는 손으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선생님께 건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줄리우스가 내민 봉투를 보자 곧바로 손사래를 치며 그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줄리우스, 당신이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품어준 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한 보답이에요. 그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생각하며 성실히 저축해온 당신의 진심이 내게 큰 감동을 줬어요. 내가 정말 받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줄리우스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께서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모습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생과 어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던 선생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의사가 되어 사람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나 역시 어린 시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도 누군가가 도와주었기에 이렇게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돕고 있답니다. 그분께서 내게 주신 마음을 당신에게 전한 것뿐이에요. 줄리우스, 당신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줄리우스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한국에서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라면 이런 경험은 흔치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대체로 의료비가 비싸서 병원 문턱을 넘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병원에서 아무 데가 없이 도움을 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필리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병원 방문을 꺼리고 작은 질병은 스스로 견디거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병원비가 비교적 저렴했고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는 모습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줄리우스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필리핀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긴급히 대처할 병원이 부족해 종종 대형 병원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도처에 병원이 있고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작은 도시인 아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어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줄리우스조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헤어진 후 줄리우스는 병원을 나서며 또 한 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줄리우스는 비로소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느껴졌던 무거운 빚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갚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답이라는 말이 오래도록 그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줄리우스는 가족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께 100만 원을 돌려드리려고 했으나 오히려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리우스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다시 한번 한국과 그곳에서 만난 의사,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통해 내가 받은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좋겠구나라며 줄리우스를 격려했습니다. 줄리우스는 이후로도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선생님에게 받은 은혜와 배운 교훈이 자리 잡고 있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을 도우려는 작은 노력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같은 처지의 이주 노동자 동료들이 힘들어할 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며 격려하기도 했고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자신이 받은 것처럼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한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그에게 단순히 일하는 곳을 넘어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고마운 곳이었습니다.
언젠가 고향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그는 한국에서 배운 이 따뜻한 마음과 배려의 정신을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한국에서 배운 이 배려와 친절의 정신을 잊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작은 병원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내 평생의 가르침이 되었고 그 따뜻한 마음을 품은 채 나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